안녕하세요. 회계사 1호입니다. 회계사 2호입니다. 회계사 3호입니다. 회계사가 계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습관이 있는데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그 메뉴에 적힌 가격을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한 다음에 지불한 금액하고 총 금액하고 매칭을 해봐요. 근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차장님 계산했습니다. 13만 8,700원 바로 틀렸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좀 많이 먹었죠. 계산적인 게 그게 계산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습관적으로 계산을 하는 피곤한 사람들이 뭐 저는 일단 조금 계산적인 것 같거든요. 숫자를 볼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숫자가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조금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 숫자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되면은 뭐 누군가 한 명 술값을 다 계산하고 나중에 이게 정산을 하잖아요. 제가 정산을 할 때는 술을 안 먹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술값을 좀 빼준다든가 이렇게 저는 좀 디테일하게 다각도적인 면으로 이제 정산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친구가 고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빈정 금방 사가지고 뭐 이런 거 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점점 계산적이 돼가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회계사라고 하면 숫자를 다루니까 약간 뭐 계산 쪽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막 소비도 되게 꼼꼼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좀 많이 비쌌어요. 거의 1,000만 원 넘는 거를. 돈 잘 버시네.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신 분을 모셨어요. 아, 성공하신 회계사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큐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나서 나중에 약간 좀 후회를 하긴 했는데 저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충동구매도 많이 하고 나중에 후회도 많이 하는 거를 봐서는 그렇게까지 평소에 계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일이 많고 정해진 시간 안에 쫓기다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결론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조금 이제 드러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점점 갈수록 중요한 사항만 딱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결론을 되게 빨리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TV를 보다가 뭐 예능이나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예능을 좀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저희 딱딱 답 나오는 거. 답 나오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답을 내려야 되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면이 좀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럴 때마다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거든요. 예쁘네요, 진짜. 엑셀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암산을 못해요. 사람들이 회계사라고 하면은 암산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 단순한 덧셈도 뭐 곱셈이고 다 엑셀한테 맡겨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계산을 못하는 것 같고 엑셀에 트루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가 알맞게 입력이 되면은 딱 트루라고 떠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은 이게 false라고 뜨는데 근데 평소 생활할 때도 약간 머릿속에서 트루랑 false를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심하신데? 제가 왜 그 관찰 예능을 못 보냐면은 예를 들어 막 우연히 즉흥적으로 방문했는데 출연자들이 문을 딱 열었는데 카메라가 거실에 있죠. 실내 있잖아요. 진짜 몰래 들어간 거면 등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펄스니까 이러면서 이제 못 보게 되는, 집중이 안 되고. 감성이 부족하시네요. 회계사 되고 나서 생긴 병인데 뭔가 음식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기업체에 가거나 이럴 때 자산의 가치라든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약간 평가하는 그런 직업병이 좀 생겨서 가지고 여기 스튜디오 V 올 때도 궁금한 게 고정급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비율로 받으세요? 요거부터 궁금하고 임차료 얼마인지 궁금하고 직원 수가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다 계산한 다음에 과연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가 계속 살아날 수 있을까 재무 컨설팅을 그쪽으로 계속 생각해가지고 저도 피곤합니다 사실 직업병이죠 직업. 첫 번째는 마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마통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회계사 합격을 하면은 거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천까지 뚫어주고 만약에 회계법인에 취직을 한다 해가지고 보내면은 1억까지 됐고 근데 그게 1억까지 되는 마이너스 통장 뚫어주는 케이스는 많이 없거든요. 최적 자본 구조 이론에 따르면은 부채는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권장해드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빚이 없는 인생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부채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얻은 게 제가 회계사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평생 가볼 일 없을 것 같은 데를 되게 자주 가보게 되거든요. 회계사는 본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외근하는 날이 더 많거든요. 이 회사 저 회사 가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뭐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많이 가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콕 집어가지고 어디 딱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국에서 회사원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회계사가 되면은 남들이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중국 출장을 갔는데 고객분들이 약간 중국 음식 중에서 센 데를 데려갔어요.
나온 메뉴를 보니까 이 번데기인데 진짜 커요. 요만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잠깐만요. 긴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아니 두껍고 긴데 큰 거, 큰 거. 요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나왔던 음식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리고기예요. 근데 오리고기가 머리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요렇게 나왔어요. 아, 쪼개서? 머리를 그대로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오니까요? 요렇게 나오고 거기서 뇌를 먹으래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맛있겠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 이게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들이 잘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나서 얻은 게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형편이 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항상 이제 뭐 먹을 때나 살 때나 가격을 먼저 좀 고민하게 돼서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둘이서 중식당을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예전에는 짜장 짬뽕 하나씩 시킬까 아니면은 뭐 짬뽕 하나에 탕수육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눠 먹을까 뭐 이런 걸 고민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삼선 짬뽕 하나씩 각각 시키고 그냥 짬뽕도 아니고 이제 삼선 짬뽕 이게 각각 시키면서 탕수육 같은 이런 요리를 고민 안 하고 이제 하나 그냥 추가해서 시킬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탕수육 딱 먹으면서도 이렇게 요리 하나 고민 없이 추가하고 이러면 이게 성공한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땐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플렉스거든요. 위너는 3호입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일에 매번 도전하는 거나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으시다면 회계사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엑셀이 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 바로 신이 돼요. 1년이면 신데. 내가 살려면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고 싶으면 엑셀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살려면 살려면 해야죠. 해야죠.